안녕하세요. 모커리 한방병원 이민호 원장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성격이 매우 강한 질환으로 일단 걷지 못하는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를 방치하면 점진적으로 병이 진행되어 결국 걸음을 걷는 게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의 진행을 막아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을 막는 8가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이 8가지 방법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앞으로 이 8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서 더욱 자세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아래의 첫 번째 댓글에 주소를 붙여놓겠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로 뜨는 영상을 바로바로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을 막는 방법 첫 번째, 나의 협착증 증상 변화에 대해 항상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수년 혹은 10년 이상에 걸쳐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무엇보다 이 질환은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안 좋아지는 증상입니다. 증상이 더 안 좋아지고 심해진다는 건 협착증으로 진행되어 말기로 간다는 신호이므로 이를 방치하지 말고 내 증상 변화 또는 악화에 대해 세심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올해의 증상, 지난달과 이번 달의 증상, 지난주와 이번 주의 증상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몇 달 전 혹은 몇 주 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최근 나타났거나 또는 원래 있던 증상이 더 심해졌다면 여러분은 그 변화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증상의 변화를 체크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병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협착증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매일매일의 증상 변화는 물론 주간 단위의 변화, 월간 단위의 변화, 계절별 증상의 변화까지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특히 최근에 증상이 악화됐다면 내가 무엇을 했기에 증상이 안 좋아졌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내 허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최근에 더 아파졌다면 반드시 더 아파진 이유가 있으며 여러분은 증상이 악화된 원인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상 악화의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했던 활동과 운동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갑자기 많이 걸었다거나 또는 딸의 집에 가서 김장을 도와줬다던가 하는 등 말이죠. 따라서 최근에 증상이 악화됐다면 어떤 일이나 활동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꼼꼼히 되짚어봐서 반드시 그 원인을 찾고 그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복하면 증상은 다시 나빠집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협착증 진행을 막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특별한 운동이나 활동 말고도 협착증에 안 좋은 평소 생활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협착증 환자는 거의 모든 척추 구조물이 극심하게 퇴행되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생활 습관 굉장히 많은데요. 우선 방바닥에 앉는 것 또는 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가장 좋지 않습니다. 땅바닥에 절대 앉지 마시고 또 아무리 좋은 자세라도 한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게 되면 협착증 환자는 허리와 근육이 굳어버립니다. 따라서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계단 등의 오르막, 내리막을 걷는 것도 큰 무리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장시간 방바닥에 앉아서 한 자세로 하는 취미 활동, 예를 들면 고스톱이나 바둑, 신문 읽기 같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생활 환경을 바꿔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령 집에서 방바닥에 앉아 생활했다면 내 키에 맞는 의자를 하나 장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안팎으로 계단이나 오르막 경사 있다, 이사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가족들이 협착증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해야 합니다. 내 가족은 환자 본인이 협착증 환자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하며 이 협착증이라는 병에 대해 잘 알고 도와줘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는지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배려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협착증 환자가 누구를 간병한다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집안일을 한다던가 가족들과 함께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증상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가족들이 알고 계셔야 하며 여기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 배려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배우자의 비협조로 증상이 악화되는 협착증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아픈 배우자분에게 뭐 해달라 하시면서 자꾸 찾으시니까 환자분들 중에서 불안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입원 중에 밥 먹을 게 없다, 반찬이 없다 하시면서 전화 연락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기 때문이죠. 그러니 가족분들 꼭 협착증 환자분들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반드시 매일 적절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는 운동 중요합니다. 협착증은 지속적으로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다리와 엉덩이 근육도 위축되는 성격이 아주 강한 질환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근력과 근육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걸을 수 있는 근력 자체가 극도로 떨어져서 종국에는 몇 걸음 걷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 모코리 한방병원 협착증 핵심 치료 중의 하나가 재활운동 치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협착증 환자는 매일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운동을 하다가는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코리 한방병원이 말기 협착증 환자도 할 수 있는 운동을 이미 개발해 놓았는데요. 발목, 무릎, 고관절, 골반 이 네 가지 운동은 누워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므로 시간 날 때마다 해주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더해 아프고 불편하지 않은 한도 내에서 걷기 운동도 매일 조금씩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운동 방법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서 영상 주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어떤 이유에서건 무리한 활동 또는 운동 후에 평소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무조건 며칠 동안 완전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때 휴식의 목표는 증상이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코리 한방병원에서는 무리한 활동 후 증상이 심해졌다면 열일 제쳐두고 최소 3일은 푹 쉬시라고 권장합니다. 만약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악화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쉬어도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만큼 협착증이 한 단계 더 악화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나의 협착증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줄 내 협착증 주치의를 정해두면 좋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수년 혹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주치의 한 명이 정기적으로 내 허리 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협착증 주치의는 내 허리를 장기간 돌봐주고 내 허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오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처음에 찍은 MRI를 CD 형태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MRI를 여러 번 찍으셨다면 가능한 찍은 영상 모두를 갖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MRI 검사 자료는 내 증상이 더 나빠졌을 때 퇴행이 얼마나 더 진행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렇게 쌓인 검사 결과들은 시간이 흘렀을 때 증상과 함께 영상으로
이만큼 더 퇴행이 진행됐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비교 자료가 될 것입니다. 8번째,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은 협착증 초기일 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협착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가능하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춰야 합니다. 초기일수록 치료도 더 쉽고 잘 되며 좋아질 수 있는 여지도 더 많습니다. 만약 몇 걸음도 걷기 힘든 협착증 환자와 1시간 정도 걸어야 아픈 협착증 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이 두 환자분의 치료 효과 다르겠죠? 특히 신경성 파행 증상이 나타난, 즉 걸을 때 문제가 되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부터는 자연 치유가 불가능하며 운동만으로 증상을 개선시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꼭 협착증 초기일 때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커리 한방병원은 몇 걸음도 걷기 어려운 말기 협착증도 수술 없이 치료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말기 협착증 한방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치료 이후 말기 협착증 환자의 평균 보행거리가 치료 전 대비 11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논문을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이 논문은 무작의 대조군 연구라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 방식의 논문으로 말기 협착증이 수술 없이 호전될 수 있다는 한방 치료 효과를 세계 최초로 무작의 대조군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신뢰도 높은 논문을 믿지 않으신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치료를 받으실지 궁금합니다. 논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첫 번째 댓글에 영상 주소 남겨드릴 테니 꼭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